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지역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4명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초재선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유성엽 후보의 뒷심이 발휘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랐던 원인 취재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공무 국외 출장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반납할 예산은 국외협이 1억 2,400만 원 등 모두 3억 7,400만 원에 달합니다. 부안군이 지역 건물주들과 함께 착한 임대료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최대 20%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북 지역에서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 4명이 모두 낙선했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3선 이상은 한 명도 없이 모두 초선과 재선으로 채워지게 됐는데요. 여당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초선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지역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출마한 여당 후보 가운데 남원임시 순창 지역에서 4선 도전에 나선 이강래 후보가 현역인 무소속 이용호 당선자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습니다. 이강래 후보는 제16대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9대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재기를 노렸지만 이번 패배로 다음을 기약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에 나선 민생당 유성엽 후보도 4선 고지를 밟지 못했습니다. 전북 지역 정치인들은 중진 의원들의 낙선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초선 의원들의 열정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중진 의원들께서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재선 의원의 경험과 초선 의원의 열정, 특히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잘 활용하신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염원과 숙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생당 소속으로 전주병 선거구에 출마했던 4선의 정동용 후보와 익산을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한 민생당 조배숙 후보까지 중진 의원들이 모두 패배하면서 지역 현안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초선이냐 재선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정치에 임하느냐, 좀 이런 이런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선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지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갖고 간다면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중진 의원들이 사라진 상태로 21대 국회를 맡게 된 전북 지역. 하지만 전북 도민들은 여당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당선자들이 의지를 갖고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 고창 지역을 4년 동안 이끌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당선인으로 결정됐습니다. 3선의 유성엽 민생당 후보를 꺾고 압승을 거둔 요인은 뭘까요? 취재 이진철 기자입니다. 동기동창 사이의 대결로 관심을 끈 정읍 고창 선거구. 선거운동 기간 윤준병 후보는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유성엽 후보는 3선 중진 의원의 힘을 외쳤습니다.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하되 지역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집권야당의 힘, 또 그동안에 서울을 바꿨던 경륜을 가지고 저는 진짜 지역 사람이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파악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윤준병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윤준병 후보는 69.7%에 달하는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특히 고창군에서는 75%에 달했습니다. 면 동으로 나눠 살펴보면 유성엽 후보가 이긴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 돌풍이 더해지면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변화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열망을 제대로 담아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산 관광단지 개발과 부창대교 건설 등 지역의 수건 사업의 진전이 있을지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 제공 13명, 사전 선거운동 1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적발됐던 선거폭력과 공무원 선거 개입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수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8명보다 33% 줄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전국 당선인 가운데 정읍 출신은 모두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대기 정읍인 고민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심상정 의원은 각각 광진을과 고양갑에 당선됐습니다. 영화 우생순으로 알려진 핸드볼 스타 이모경 당선인은 광명갑에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광진구 갑의 전혜숙 당선인과 남양주 을 김한정 당선인, 익산 갑의 김수홍 당선인,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배진교 당선인 등이 정읍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면서 임실군이 운영하고 있는 봉황인재학당 온라인 화상 강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최근 임실지역 중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매일 3시간씩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평가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배우려는 일선 학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숙 임실군 인재개발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전환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콩나물 시루를 보급해 노인 우울증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노인들이 직접 콩나물을 키우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극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콩은 생활지원사들이 매월 한 차례 가정을 방문해 지원하게 됩니다. 정영옥 남원시 노인복지관 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출 너무 이제 자제하다 보니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적적하고 외로우셔서 저희가 콩나물 시루를 보급해서 키우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려고 보급했습니다. 전북도 의회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공무 국외 출장 예산 전액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반납을 결정한 예산은 국외여비 1억 2,400만 원 등 모두 3억 7,400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개회하는 371회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 마련에 관한 민생경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송성환 의장은 도민들께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군은 지역 건물주들과 함께 착한 임대료 상생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최대 20%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착한 임대료 동참 협약을 맺은 건물주는 모두 2명입니다. 부안군은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휴 폐업하면서 업장 내 식기제품과 가전제품 등을 중고물품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중고물품이 쏟아지면서 권리금은커녕 물품도 헐값으로 처분되고 있는데요. 업장마다 수천만 원 이상의 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 A 중고물품 매입업체의 경우 3월 중순부터 문을 닫은 가게들로부터 중고물품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에 10통 이상씩 쏟아지고 있는데요. TV,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 판매 전화가 많고
장롱과 소파 같은 대형 물품에 소형 물품까지 각양각색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을 고용해 재판매를 위한 작업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봄철을 맞이해 이사를 하거나 개업하는 식당들이 없고 10명 중 3명꼴만 구입하면서 결국 물품이 폐철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57명의 임대인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전북 지역 46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개별 상가에서 57명의 임대인들이 모두 1,535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참여율은 40.6%로 58%를 기록한 전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기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전체 점포의 20% 이상인 전통시장 및 상점과 20곳에 스프링클러 설치, 노후 전선 교체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2월과 3월에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도 기존보다 4%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조처로 소상공인 부담이 7천만 원가량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자체가 소유한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판매장, 건물 내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료를 감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제시가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김제시는 58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일자리와 창업, 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오는 6월쯤 공포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을 위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납세자는 신고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차차 개겠는데요. 토요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순창, 임실, 고창은 7도, 김제와 부안, 남원, 정읍은 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고창 15도, 부안 16도, 김제와 정읍은 17도, 남원, 순창, 임실 18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개겠는데요. 빨래는 다음에 하시고요. 세차 휴가도 짧습니다. 새벽에 비가 내리고 오전까지는 흐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가벼운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낮 동안 기온이 낮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